올해 한국의 보이차 시장에서 이제 손님들, 고객분들께서 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제 보이차를 드시고 구입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올해는 운남에 가뭄이 들어서 차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여기 보이차망인데, 중국 사이트, 이곳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설상 판납 중에 설상 판납 주죠. 설상 판납 주에 아주 그 가뭄이 심했고, 그래서 이것이 차협에 어떤 큰 영향을 주었는가, 이걸 분석한 기사입니다. 설상 판납은 운남성의 차협 생산 지역 중에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2019년 입춘 이래로 지속적으로 고온하고 건조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4월 달까지는 또 추웠습니다. 기온이 낮았어요. 일교차도 심하고. 근데 그 이후로도 고온 건조했다. 그래서 서상 판납주의 찬홍들과 원료상들은 악몽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차나무들이 이렇게 고차수들이 말라 죽고 있다. 많이 말라 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차수들은 지금 중국은 이런 고차수 나무들을 전부 다 번호를 매겨서 그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고 뭐 생산 자체를 이제는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남성 정부에서 이 번호를 매겨서 관리를 합니다. 함부로 훼손을 못해요. 찬홍들도. 근데 이런 고차수들이 점점 말라 죽고 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을 보면요. 보통 이제 4월 달까지는 고차수들이 뭐 재배차는 좀 더 빠르고 고차수들은 4월 정도까지는 봄차가 거의 다 수확이 끝납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까지 이 수확량이 떨어진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50%까지도. 굉장히 생산량이 적어진 지역들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무들이 힘이 없고 말라 죽고, 노반장의 그 차왕수도 많이 말라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가격은 사실 올랐어요. 여기 보면 가격은 올랐는데 뭐 차농들은 그렇게 그다지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예년에는 뭐 차 산에 가면 찻잎이 트는 것을 봤고, 근데 올해는 가면 차나무가 죽은 것을 본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차나무들이 힘든 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근데 이런 가뭄이 주는 감산, 생산량이 주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이제 다농, 차농들하고 또 원천 중소 원료 제조업자들 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이차의 시장의 전체 시장은, 그죠? 보이차의 전체 시장은 그다지 큰 영향을 안 줍니다. 부다. 왜냐면 이미
그 양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몇 년간 쌓여있던 양, 산차로 갖고 있고 비축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요, 큰 차창들은 생산량이 안 줄었죠. 생산량이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큰 차창들, 특히 병배하는 차창들은 줄지 않습니다. 뭐 신제품도 나오고. 근데 이제 고차수 순료들 제다하는 데는 생산량이 줄었어요. 늦게 나오고 출시일도 늦고 생산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이차 시장에서는 생산량이 절대 줄지를 않아요. 이건 언제나 그랬습니다. 근데 고차수 시장, 순료 시장은 사실 좀 줄어요. 가격은 올라요. 근데 전체 차 시장은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뭐 어떤 분은 뭐 100년 정도는 먹을 양의 보이차가 우리나라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중국에도 사실 중국은 이 보이차 시장이 소장 시장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년 정도 소비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소장 시장이 월등히 많고 쌓여 있는 보이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가 뭐 비공식적으로 3,000개고 공식적으로 뭐 1,000개, 그러니까 보이차 관련해서.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 뭐 다양한 보이차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보이차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소비자들이 그 중에 좋고 나쁘고, 나한테 맞고 안 맞고, 내가 선호되는 걸 찾아서 평생 다 먹어봐도 정말 못 먹을 만큼의 양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보이차가 양은 줄지 않습니다. 전체 양은. 다만 이렇게 이제 고수차, 순료들은 줄어요. 올해 현상입니다. 생산량도 줄고 늦게 텄고 가격은 또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올랐어요. 고수차, 순료들은. 근데 전체 차 시장의 가격은 내려갔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차품에 대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건조하고 비가 아주 적게 오고 일조량이 충분하고, 그래서 보이차의 향기가, 올해 보이차의 향기가 조금 더 높다, 예, 충족한다, 높다, 그죠? 그러니까 차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뭄이 들거나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그해 보이차, 뭐 와인 하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이차가 또 뭐 건조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가 맛이 좋고 풍부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계속 기억이 돼서 그 년도 그 해의 가격이 조금씩 더 비싸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에, 그러니까 재배한 차는 뭐 맛이 떨어질 수 있죠. 기온이 더 안 좋으면 토양 자체에 내용 물질이 풍부하지 않고 비료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크게 받는 산지는 차 맛이 더 편중되게 좀 거칠어질 수 있지만, 고수차들 삼림 지역, 원시 삼림 지역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맛이 진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차들보다 조금 더 고산미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보시면 후기 전화 효과가 비교적 좋다, 이런 차들이. 이게 뭐냐면 후발효죠. 후발효. 나중에 해가 지나면서 발효되는 때 그 변화된 맛이 비교적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뭐 다른 자료들 보면 여기도 보면 뭐 차나무 이제 봄 이게 지금 5월 요거는 5월 31일 조금 전에 건 6월 달 기사입니다. 이건 5월 31일 날 기사인데 이제 봄차가 거의 다 끝났다. 근데 올해 신차의 신선한 잎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단서가 있어요. 고수차 가격이에요. 그럼 재배차는 아까 떨어진다고 지금 차창들이 소비자분들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고수차는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뭐 가격 비교도 여기 나와 있고 여기도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 뭐 여러 이제 고수차 산지에 차나무들이 말라 죽고 또 차황수들이 찻잎도 좀 많이 안 났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고 근데 차농들은 또 거기에 비해서 막 자꾸 딸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딸라고 찻잎을 많이 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수차들의 이 고차수들이 위해가 점점점 더 커진다. 그러니까 찻잎이 적게 열리고 기후가 좀 그러면 좀 적게 따야 되는데 무조건 자꾸 따는 거예요. 많이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차나무는 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 전환도 좀 되고 또 소비자들도 좀 인식을 전환해서 좀 차의 생산이라든지 시장을 좀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네요. 올해 생산량, 그죠? 진니엔 올해 생산량과 가격은 어떤가? 봄차는 감산됐다. 감산됐어요. 근데 그래서 중저가의 보이차의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 여기도 지금 이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중저가 이거 거의 재배차 계열은 내렸고 예. 그래서 차농들이 여기 뭐 이제 수매상들한테 이제 그 운남 보이차 쪽그 맹해나 이런 데 가보면 차 원료 판매하는 모차상들이 있잖아요. 그 모차상들한테 이게 찻잎을 이게 차농들이 따와서 판매할 때 2월 이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생산량은 줄었다. 근데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중저가의 경우는 가격이 다소 떨어진다. 이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고차수 그러니까 프리미엄급 보이차들은 오히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다. 그래서 오히려 노차보다 올해 신차들이 더 비싸게도 팔렸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왜 이럴까? 여기 보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오히려 노차보다 올해 신차가 더 비싸다는 얘기야. 같은 산지에. 그 이유가 뭘까? 자, 여기 참 생태 환경이 좋습니다. 밑에 잡풀들도 많고 나무도 굵직굵직하고 이런 게 고차수입니다. 이 보이차의 가격이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산지면 해가 갈수록 좀 비싸지는 게 정석인데 특히 올해는 이제 생산량도 줄고 하다 보니까 올해 신차가 오히려 더 비싼 지역도 나타났다. 근데 중저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고차수들 프리미엄급들은 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남성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광저우 차박람회가 끝나고요. 그 이제 광저우 그쪽에 차협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차와 관련된 보이차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내놓은 게 있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특히 중국 차 시장 중에 보이차 시장 특히 파리가 날렸다. 근데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소장 시장보다는 이제는 소비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근데 소장보다 소비 시장은 좀 더 기술이라든지 차를 만드는 기술, 또 원료 이런 부분들이 더 혁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소장 중심에 했던 차창들은 비용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됐다고 합니다. 한번 소비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 예전에 뭐 자료 올린 것 중에 뭐 운남성 정부 또 차협협회 이런 데서 계속 그 운남성의 어떤 차 관련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분석 자료 내놓은 거 있잖아요. 보고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 10년 거의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운남성을 녹색화, 이건 대지차 녹색화입니다. 대지차 나무는 계속 심어지고 개발이 돼요. 관광지화 됩니다. 그리고 고차수라든지 고급 브랜드를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차나무의 번호도 매기고 차창 정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SC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급 차 시장과 대중차 시장 그리고 운남성의 관광지화 그리고 차창들의 브랜드 개발 또 소비시장 개척 요즘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소비시장 늘리려고 뭐 블렌딩한 뭐 차들을 자꾸 개발하는데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건 그 건강하고 또 문제가 되죠. 뭐 또 내용 어떤 내용 보면 설탕세라는 게 있잖아요. 설탕세. 음료 개발하면서 설탕을 많이 넣으면 설탕세를 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가장 우리가 원초적인 그런 차를 사실은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뭐 불과 얼마 안 됐죠. 1960년대 이전에는 그냥 산속에 있는 차나무에서 찻잎 따서 재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먹는 거 그게 가장 자연적이었고 일반적인 것이었잖아요. 오히려 공장에 가서 나오는 게 더 특별한 거였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고차수라고 해서 산속에 가서 따가지고 만드는 게 더 비싸고 더 특별해지고 또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또 오히려 이제 몸에 해롭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뭐 차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지금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고민해 내봐야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